토정 이지함이 전하는 인생 후반전의 지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쫓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은 말했습니다. 불을 쫓기보다 사람을 살피고 때를 알고 마음을 닦아라. 500년 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토정 이지함의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첫 번째 가르침,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됨을 부끄러워하라. 토정 이지함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까지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가 적으면 창피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못 남겨줄까봐 불안합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 계산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토정은 말합니다. 가난은 몸의 문제요. 부끄러움은 마음의 문제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없는 건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는 건 영구적인 상처입니다. 당신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남을 배신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인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은 착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었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줬어. 이런 말을 듣는 장례식과 조문객이 의무감으로만 오는 장례식,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토정은 말합니다. 사람됨이 곧 재산이다. 맞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재산보다 평판이 중요합니다. 돈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돈을 더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더 살피십시오. 이웃이 힘든지, 친구가 외로운지, 가족이 서운한지,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토정 이지함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점술가로도 유명했지만 그가 진짜 잘한 것은 때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때가 오지 않으면 지혜도 화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행동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들어야 해. 그래서 자식들에게 조언합니다. 며느리에게 충고합니다. 손주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집니까? 오히려 또 시작이네.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정은 말합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라. 때를 기다려라.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며느리가 물어볼 때까지 참으십시오. 손주가 궁금해할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때 해주는 한마디가 10번 잔소리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평생 기다려도 안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했습니다. 당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관계를 망칩니다. 기다림은 존중을 만듭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망가집니다. 도정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때를 아는 자가 현명한 자다. 세 번째 가르침 부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평생 돈을 모으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흘려보내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토정 이지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반드시 화가 된다. 왜일까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탐냅니다. 사기꾼이 노립니다. 당신 자신도 불안합니다. 이 돈을 누가 노리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내 돈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내가 죽으면 이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러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저 어르신이 날 도와주셨어. 저분 덕분에 내가 일어났어.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재산입니다. 도정은 말합니다. 베풀수록 사람과 운이 모인다. 미신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만 쌓는 사람 주변에는 무엇이 모입니까?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구분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당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돈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곁에 남을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80대를 기다리고 80대가 되면 이제 돈 써야 할 때가 별로 없네 하다가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유산 싸움하면서 씁니다. 차라리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십시오. 그게 자식들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돈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는 걸 배우니까요. 도정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이다. 네 번째 가르침 운명을 묻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토정 이지함은 토정 비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가 운수를 물었습니다. 올해 제 운이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될까요? 자식이 성공할까요? 하지만 토정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기륭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운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안해 보입니다. 사람도 의심스럽고, 일도 걱정되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문제가 과제로 보입니다. 토정은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운도 흔들린다. 맞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운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첫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더 가져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60, 70을 살았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늘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대신 감사하십시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지금 걸을 수 있다. 나는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셋째, 과거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저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후회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토정은 말합니다. 과거는 짐이고 미래는 환상이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스려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이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평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토정이 전하는 인생 후반전의 진짜 의미, 지금까지 토정 이지함의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됨을 부끄러워하라. 돈이 적은 건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는 건 영구적입니다. 평판이 진짜 재산입니다. 둘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조급함은 관계를 망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셋째, 부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베풀수록 사람이 모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넷째, 운명을 묻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평온해야 운도 따라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고 과거를 놓으십시오.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남기고 서두르지 말며 나누고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500년 전 토정 이지함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도 새롭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돈을 쫓았습니다. 인정을 쫓았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토정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500년이 지나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돈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었다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실력은 내려놓는 힘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진짜 평화가 옵니다. 토정 이지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고, 가진 것 없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후회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살피고, 때를 알고, 나누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토정 이지함의 가르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